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에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는데 지금 1472원을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버슈팅인데 굉장히 달러가 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 강세가 완전히 그냥 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이 1480원 근처 아니었습니까? 고환율 때문에. 근데 이게 다시 지금 이 저변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100선 밑입니다. 98.94 정도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채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국채 10년물 3.4까지 거의 이제 올라섰고요. 3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한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치고 나가죠. 팔고 나가면 국채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채 금리가 반대로 올라섭니다. 이 국채 금리는 결국 이 국가에서 이 자국의 브랜드 이름을 걸고 국채를 찍어내는 건데, 결국 이 정부가 다 이 금리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내면 낼수록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계속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요. 일본 국채 역시도 심상치 않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채 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 국채에 대한 어떤 이런 금리 압박은 결국 이제 환율 자체의 변동성 때문에 환율 허들이 높아지면 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뭐 수익률 부분에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환율 가치가 떡락해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주식 종목 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조금 0.74%, 물론 아주 뭐 엄청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살짝 좀 외국인들 추세가 빠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고요. 기관이 대신 이걸 받아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확실히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이거 환율 무시 못합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4,600선인데 이제 5,000피 얼마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1468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70원 뚫어버렸고요. 자칫 잘못하면 8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도 세력들이 더 거세게 주식 종목을 던지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기저의 흐름 속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수순에서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계속적인 어떤 기준금리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억지로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주식시장 더 확대해 나가고 가상화폐 시장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기대만큼 충족되질 못했어요. 대부분 70% 이상의 금융자산이 미국 국민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건 반대죠.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시들시들 해버리니까 뭐 상당 부분 이 국민들 불만이 쌓이는 거고, 또 트럼프의 이 정책적인 어떤 운영 입지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딱 버티고 있었던 제롬 파월에 대해서 이제 이 사법적 수사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고뇌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일단 연준 의장 강제 수사 돌입했고요. 파월은 뭐 스스로 전례 없는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트럼프 거스른 금리 결정이 위협의 본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워싱턴 DC의 연준 본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3조 6천억을 썼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거 거의 뭐 새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3조 6천억이면 와, 이거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어마무시한 이게 자금이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베센트 입장에서는 뭐 제롬 파월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결국 이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 크리미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라는 이제 입장은 내놨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제롬 파월이 넘어가야 할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물밑에서는
이 연준 의장 후보로 블랙록의 릭 리더가 이제 뭐 유력하다라는 말까지도 있어요.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의 금융시장을 한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엄청난 자본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이 인사가 이제 연준 의장이 돼버리면 아마도 미국 주식시장은 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우상향으로 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고, 아무튼 트럼프는 관세 패소 시에 수조 달러 돌려줘야 한다. 뭐 극단적인 말까지 지금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망한다. 디폴트 분명히 발생한다. 우리는 지불 불가능이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제 15일 판결이 납니다. 우리나라 날짜로는 16일 날 판결이 나게 되는데 관세 자체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딱 떨어지게 돼버리면 이거 그동안 이 미국이 계약했고 그리고 관세로 걷어들였던 모든 돈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트럼프 말대로 난장판이 되고 지불 불가능, 디폴트 딱 선언하면서 미국은 그냥 완전히 경제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을 맞이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오늘 트루스 소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페이백. 결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 이 관세 정책에 반하는 정책,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 we're screwed. 결국 완전히 쫄딱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 관세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요, 하나오션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가 이것도 그냥 뱉어내야 됩니다. 계약이 완전히 그냥 빠그라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이 1.85% 정도 올랐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릴린치에서도 이제 매수로 들어오고 하는데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미국발 훈풍 때문에 이 원자력 소형 원자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JP 모건이 이제 슬슬 시동 걸고 팔고 나가려는 또 조짐도 보이고 있고,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스크루드 완전히 난장판되고 그냥 결국에 가서는 디폴트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15일 날 벌어질 수 있다. 요런 어떤 이 금융적인 또 경제적인 무역적인 어떤 부분이 딱 걸려 있으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 판결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아마도 연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합헌으로 이 판결을 낼 가능성도 높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디폴트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 합헌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재정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지금 미국의 엄청난 금융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6% 금리 문턱, 여전히 문턱이 높은 상태고 지금 환율이 주담대 금리 무슨 영향이 있을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 통해서 주담대 금리 상단 7% 임박할 수 있다. 8%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고스란히 지금 한강벨트 라인 거래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거래량 상위 10개 자치구 보시면 지금 70% 정도 거래량이 꺾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거래가 근근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송파구 노원구다. 그죠? 강남구, 뭐 성북구, 동대문구는 뭐 여전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한강 아파트 완전히 벨트 아파트 완전히 거래 끊겼습니다. 지금 아용성이 들려 올라가서 모든 집값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해서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예상이 벗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11호 대책 규제가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이 중요한데 오늘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의 70%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발표는 1월 말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청사 개발해서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주택을,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입지에서 공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외곽이나 전 뭐 인프라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아무리 공급 뭐 수백 채, 수천 채, 수만 채 하더라도 그 누가 가겠습니까? 그건 공급이 아니죠. 그냥 아파트 찍어내는 거지. 결국에서는 이제
서울 의료원 부지 요거 800호 정도가 이제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요거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요거 지금 이익 공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3억 초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30억 정도 하는데 20억에서 30억 하지 않습니까? 3억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충격적 공급이 나와버리면 그냥 집값 그냥 바로 그날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계, 그리고 토제가 해제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구 매물 추이 보시면 고스란히 지금 뭐 눈치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는 없습니다. 실거래 대회가 없어요. 그리고 강남구 역시 최고가 상승 아파트 없습니다. 뭐 매주 신고가 경신하는 듯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최고 상승 아파트가. 서초구 매물 추이 역시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게 날개 놓친 듯 잘 팔리면 매물이 줄어야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폭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초구 실거래 내역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물 추이 역시도 송파구가 역시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고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송파구는 이 거래가 그래도 강남 상구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거래가 딱 튀게 되면 이렇게 3억 5천, 2억 8천씩 떨어지는 6%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가격 이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포구 매물 추이 어떨까요?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증발하듯이 탁탁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다? 그만큼 집값이 오를 때다. 팍 쏘아주면서 올라치면서 그냥 매물 빡빡빡빡 내놓으면 다 집어가는 그런 상황에 와야 되는데 전혀 움직여주질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뒤로 감추는 또 그런 사건도 그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매물 안 줄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1500 사건에서 1475건, 1400 거의 뭐 변동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지수가 이동하고 있고요. 서울 마포구 지금 대응 태형 아파트 1억 하락하고 나머지 최고가 거래가 지금 성사가 됐는데 일단은 뭐 하락 추이보다는 최고가 거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마포구가. 그리고 성동구는 지금 역시 여기도 매물이 1208건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성동구 역시도 굉장히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아파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매 거래 상에서는 32평 청계현대 1억 2천, 레미안 옥슬리버젠 24평이 1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4%에서 9% 빠지고 있죠. 성동구는 대체로 이런 하락 거래가 거의 없었던 그런 아파트 지역이라서 이런 하락 거래가 나온다는 건 굉장한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거래 회전율이 많은 노원구 4,700건 매물수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에 가서는 회전율이 가장 좋았던 노원구마저도 지금 거래가 안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뭐 거래가가 올라간다고 반대되는 어떤 지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라이프 청구 신도강 아파트 3억 9천, 상계주공 6단지 3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에서 40% 정도 내리치고 있죠. 그리고 도봉구 역시도 매물 현황이 2,300건, 2,334건. 여기도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살 사람이 많으면 매물 내놓자마자 뭐 개눈 감추듯이 집어갈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도봉구 창동주공 3단지가 3억 하락했고 4단지 2억 9천 30%에서 40% 정도 하락하고 있다. 자, 경기도권 어떨까요? 매물 추이 16,200건에서 16만 2천 건에서 16만 3천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경기권 매물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요. 왜냐?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7억 9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가 7억 4천. 대체로 35%에서 51%가량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게 되면 이게 심리 마지노선이 딱 뚫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천 어떨까요? 인천 매물 추이는 4만 5천 건에서 4만 5,438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결국에 가서는 인천도 지금 집값 추이가 굉장히 현장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매물량은 또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4만 건이
5만 건 가고요. 6만 건 가게 되면 심리저항선 딱 부딪히면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자, 연수구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6억 2천 하락했고요. 청라국제 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역시도 5억 6천 하락했습니다. 거의 이제 절반 정도, 거의 모든 성도동의 서구까지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반토막 났고요. 이제 반토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아파트는 어찌 보면 하락장 초입에 가장 중요한 심볼이 됩니다. 그만큼 이 집값 자체가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선제 지표를 늘 던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 집값 추이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왔습니다. 환율 부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치는 데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고, 코스피,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방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겠고, 지금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제롬 파월의 수사가 엮여가지고 뭐 내려간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국채금리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의 이 미국의 디폴트 선언, 결국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16일 날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망한다. 그냥 디폴트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수혜를 입고 있는 지금 주식 종목들이 박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상황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조심조심 접근하시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트럼프가 발표한 이 언급, 우리 미국은 디폴트가 온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뭡니까? 관세 대법관들의 심판이 결국 그 심리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려줄 돈이 없을 정도로 국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15일 한국 시간으로 16일 날 어떤 판결이 있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건데, 만약에 위헌 판결을 나면 뭐 한국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금융시장 박살난다. 금융시장 자체가 거의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트럼프의 말이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올라치고 있는데 이 관세 부분의 판결 여부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떤 환율 부분도 상당히 지금 변동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허들을 최대한 낮추고 금융 리스크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우회로를 찾아가시면서 현명하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